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입학과 개학 앞두고 요즘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은 문구 세트, 그리고 필름 카메라.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입학과 개학 앞두고 요즘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은 문구 세트 그리고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요즘이 딱 졸업 시즌이자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요. 새 학기를 맞는 학생들에게 선물도 많이 챙기는 그럴 때입니다. 선물로는 당연히 학생 신분에 맞는 문구류, 다이어리, 필통, 파우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하지만 학업 말고도 이제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 좋은 선물로는 필름 카메라가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또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 베테랑을 듣는 분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죠.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된 분들이 수두룩할 거고 그죠? 또 선물할 자녀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죠? 예. 자, 아무튼 신학기를 앞두고 조카를 챙겨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 챙기는 거를 정보를 하나 드렸습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또 선물하는 게 트렌드래요. 온라인 선물하기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보낼 수가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아무튼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영화 토크로 1시간을 꽉꽉 채우는 시간, 찌네타운 날입니다. 한국 좀비 영화 대표작 부산행 명장면 토크, 감초 월드컵을 해볼 거니까 부산행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문자 고릴라 채팅창으로 편하게 참견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카카오TV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10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편한 걸로 골라서 들으세요.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모든 BTU 멤버들과 아메리칸식으로 말을 트고 있는 핵인싸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이제 베텐 회식 이야기를 한 바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범 작가 흥이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 역시 다들 회식을 너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코너지기하고 놀고 싶은데 예. 몇 년 동안 다 이렇게 다 봉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저 말고도 다들 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좋은 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뭔가 이종범 작가의 흥이 가장 최고조였던 것 같고 역시 인싸력이 빛을 발했던 것 같고요. 아, 그랬나요? 예. 제가 이제 좀 옆 테이블에 있었고 네네네. 반대편 테이블에서 이제 윤태진 씨, 유지혜 씨와 대화를 엄청 많이 했던데 네네네.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주로 이제 새 코너. 우리 이 찌네타운 이야기. 그 전까지는 이제 윤태진 씨가 이 코너 얘기를 뭐하러 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윤태진 씨가 항상 예. 그 목요일만 잠이 잘 와서 좋았는데 아하. 찌네타운이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요일에도 잠이 안 온다. 그런 얘기로 저의 기를 좀 살려줬죠. 아, 접대성 멘트. 네, 접대 거하게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주호민 작가에게 악질 멘트를 해서 그게 그날 이제 뭐 반인륜적인 멘트들이 많이 오가긴 했는데 네네네. 결국 넘버원 멘트는 이제 이종문 작가가 선정됐어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용국님이 희극인 특유의 그 MSG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러고 생각을 막 돌려봤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정확히 이거였어요. 이제 정말 머리랑 어울리는 얼굴이 돼간다. 여전히 악질인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다르죠? 예. 뭐가 다르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가요? 주호민 작가에게 이종문 작가가 형은 이제 머리가 없는 관상으로 바뀌고 있다. 아닙니다. 이제 정말 잘 어울리게 되었다는 지극히 선한 의도의 멘트였는데 그냥 그렇게 하죠 뭐. 미국식 모욕이죠. 아메리칸 인설트. 그 아까 윤태진 님도 제가 말을 냉큼 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다 자기만의 관점에서 보는 지극히 사페적인 발언입니다. 저는 굉장히 정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작가님 이제 그만 말 좀 놓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정중하기 때문에 네. 뭐 서로 말을 평어를 쓰는 게 더 좋고 저 혼자 말을 놓는 건 좀 그랬더니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요? 정말 1초도 안 돼서 그래 냉큼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 놓음 당했습니다. 그렇죠. 베텐 멤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네. 사페 가능성이 좀 있다. 어마어마한 이렇게 곳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네. 자, 어쨌든 그래도 그들을 뚫고 네. 가장 반인륜적인 멘트 넘버원은 이종범 작가였다. 억울합니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에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후토크거리도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선정을 해서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명장면 토크 등 관련 TMI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에.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뭡니까? 바로 2016년에 개봉한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 부산행입니다. 예. 사실 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는 아니에요. 뭐죠, 처음은? 아마 괴시였나? 괴시? 두 글자 단어인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몇 년도예요, 그거는? 그렇게 옛날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최초의 좀비는 80, 90년대 이때인데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들어진 좀비 영화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좀비 영화 이렇게 틀리고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애니메이션 감독이셨던 연상호 감독님의 첫 실제 실사 영화예요. 저하고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중간에 아는 분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인싸예요. 그렇죠. 공유, 마동석, 정유미, 김의성, 최우식, 안소희, 그 당시 아역이었던 김수환 배우 등이 출연해서 1,15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흥행이 됐죠.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이 돼서 기립박수를 받아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리메이크 오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네. 당시에 혹시 그거 아세요? 지옥? 지옥? 아시죠? 지옥. 웹툰 원작이었고 드라마가 된 지옥. 예. 그 원작 최규석 작가님이 연상호 감독님이랑 되게 친해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규석 작가가 되게 친하고 예. 이 서울역을 부산행을 처음 작업할 때 전화를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야, 한 장 한 장 안 그리니까 너무 좋아. 그 전까지 이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1초에 막 몇십 장을 그리지 않습니까? 예. 딱 실제로 이제 서울역을 만들다가 부산행을 만든 거잖아요. 네, 배우들이 연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도 기억이 나네.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영화가 애니보다 꿀이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서 또 영화만의 또 어려움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수십 장 수백 장을 그려야 1초가 되는 그게 벗어났잖아요. 예. 처음으로 찍으니까 그거에 대해 굉장히 벅차올라 하시던 게 저는 이제 기억이 나고요. 약간 침착맨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런가요? 서울행이 아니죠. 서울역이죠.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그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행의 프리퀄이죠. 그렇죠. 내용상. 네. 그 부산행에 보면은 그 노숙자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노숙자 캐릭터가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벌벌 떨잖아요. 예. 그게 서울역에 등장하는 내용을 겪고 왔다는 설정이에요. 하루 전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역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네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디스토피아적이고 굉장히 암울하죠. 예.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뭐 영화보다 더 센데?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받아서 잘 봤습니다. 그런 걸 잘 만드시죠. 예. 카드라 줄거리는요.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KTX 열차에 미확인 바이러스 감염자인 한 소녀가 승차하는데요. 그 소녀는 좀비로 변해서 사람들을 한 명씩 잡아먹고 물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부산행 열차는 곧 아비규환 지옥이 됩니다. 그 열차에는 펀드 매니저 서구 그리고 그의 딸 수안, 아이를 임신한 성경과 남편 상화, 원정 훈련에 가는 야구부원 등 많은 주인공들이 타고 있는데요. 이들이 무사히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좀비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연니버스라 불러요. 아세요? 연니버스. 연상호 유니버스. 감독의 유니버스. 네, 그 예전에 걸작 게임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예. 영화로는 레지던트 이블로 나왔던. 네네. 그게 굉장히 거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엄브렐러 제약회사 이렇게 쫙 가잖아요. 비슷해요. 이 연니버스도 유성바이오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아까 말씀하신 애니메이션이죠. 부산행 그 뒤에 웹툰 631 그리고 4년 뒤 배경인 반도 이게 전부 다 한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 아무튼 좀비물은 이제 이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은 환장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예. 네. 저도 좀비물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네. 좀 너무 가는 좀비물들이 있어요. 선을 넘는 좀비물. 월드 너무 오제트 고어하게. 네네네. 월드 오제트 좋죠. 좋죠. 근데 뭔가 그런 예를 들어서 나는 전설이다. 네네네.
부산행 이런 네. 거 좋은데 네네. 너무 이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쵸. 인물로 가면은 슬래셔로 가는 좀비물. 예 그런 쪽으로 하면 못 견디겠다. 저도 좀 힘듭니다 그런 거. 부산행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너무 재밌죠. 예. 실제로 뭐 언제나 좀비물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존재는 인간이잖아요. 부산행도 그 면에서 김의성 배우가 아주 굉장한 역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감염됐어. 그죠? 그 원래 김의성 배우가 연상호 감독님 팬이었대요. 애니메이션 감독일 때. 예, 예. 그래서 실사 영화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출연하고 싶다고 엄청 이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시나리오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셨대요. 그렇죠. 아, 이 정도로 빌런이면 연기를 해도 될까 내가? 그래도 인생 영화시죠 거의. 아 굉장하죠. 어떤 다양한 인간상이 나오는데 이건 명장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거 만들어지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연상호 감독이 원래 애니메이션 서울역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뒷얘기 부산행을 먼저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화 감독 제의가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애니메이션 감독, 영화 감독 연출하시는 분들은 예. 본인이 마음 먹고 방향을 잡으면 어떤 식으로건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그쪽 이 업계가 사촌업계이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스텝들, 비슷한 어떤 그 인프라가 공유되고 있어서 실제로 그리고 연출을 잘하는 사람이면 뭐 영상 연출이나 영화 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조력자들이 있다고 해요. 예.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 굉장한 호평 받아가지고 뉴욕행 팔렸어요. 라스트 트레인 투 뉴욕이라고 해서 예, 예. 미국 리메이크가 팔려서 그게 이제 4월 달에 개봉이 됩니다. 이 좀비라는 게 이게 네. 언어와 관계없이 그냥 만국 공통으로 즐길 수가 있는 문화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쉬워요.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약간 한국적으로 확 간 게 김우리 작가님의 킹덤 같은 거. 아니면 요 부산행도 다른 나라 좀비물에 진짜 없는 내용이래요. 가족애, 뭐 부성. 약간 정서를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인간의 어떤 추악한 면 쪽에 완전 집중을 하고 막 뭐 자본주의 폐해 뭐 이런 거 가면 한국 좀비물 나와서 봤더니 왜 울려? 좀비물 보다가 우는 건 처음이야. 이런 반응이 미국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신기했던 거죠. 또 K 부성에 그죠? 예. 그렇죠. 아무튼 네. 이 영화도 또 CG를 많이 썼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기차 한량 만들고 거의 다 CG고 이 CG 작업에 들어가는 숫자가 좀비 역할을 했던 엑스트라 숫자보다 많아요. 좀비 역할 몇 명에서 한 것 같아요? 이거?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이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옷 바꿔 나오고 그 뭐 군복 입고 나왔다가 예. 옷 바꿔 입고 나오다가 하긴 얼굴 뭐 네. 이렇게 막 그 핏줄 서 있고 피투성이 돼 있고 이러면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CG 작업하는 데에는 거의 1000명이 들어가 투입됐는데 좀비 역할은 한 100명 투입되고 그거 아세요? 뒤쪽에 그 열차 막 넘어지잖아요. 예. 뭐 밖에서 막 쫓아가잖아요. 예. 그때 가만히 보시면 좀비 분장 안 된 상태로 막 뛰어가고 있는 엑스트라들이 몇 명 있어요. 멀쩡한 얼굴로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게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100명 대군으로. 네, 그렇죠. 근데 CG 작업이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CG로 거의 모든 걸 만들었고, 이 기차가 어떻게 잘못된다면 거의 다 CG. 한 양의 기차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부를 다 찍었고요. 이 바깥쪽 창밖 풍경은 LED 화면입니다. 요게 요즘 많이 애용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연기를 할 때 몰입이 된대요. 실제로 예. 밖에서 막 이렇게 풍경이 가니까 그렇군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워낙 이제 공감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KTX로 이제 경부선 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죠. 우리가 쉽게 겪는 그 공간에서 좀비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재밌게 남녀노소가 다 본 것 같고 그죠. 또 외국에서는 또 이게 K 심파 우리는 아주 익숙한데 아주 익숙하죠. K 심파는 처음 겪어보는 거죠. 네. 좀비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어이 우리나라는 막 그런 게 나오면 왜 또 울려. 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차를 사실 사랑하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잖아요. 맞아요. 유럽에서 진짜 좋아했다 그럽니다. 예. 프랑스에서 이거 수입해 가려고 야 떼제배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러브콜을 했는데 결국은 뉴욕행이 먼저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부산행 명장면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이정희님께서요. 첫 감염자였던 심은경 배우님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연기를 조금만 덜 잘했으면 싶을 정도로 너무 리얼했거든요. 영화 도입부부터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심은경 배우라는 것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이 많죠. 예. 그 영화 안에서는 잘 모르고. 특별 출연이죠. 근데 왜 특별 출연하게 된지 혹시 아세요? 왜 그죠? 서울역에 그 혜선 역할 아. 성우가 심은경 배우예요. 아. 그래서 그거 더빙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이어가지고 부산행으로 오프닝 도입부에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연결이 더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범죄도시님께서 공유가 화장실을 수환이를 찾고 돌아갈 때 좀비를 마주치지 않습니까? 좀비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던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참 무서웠어요. 거의 코즈미 코러 수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뚫지? 갈 데가 없잖아 좌우로는. 그러니까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짐칸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워낙 명장면이 많아가지고요. 예. 털동진 한줄평님께서 대전역 군인 좀비 씬이 정말 최고죠. 군인 좀비들 진짜 빠르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특히 팔 뒤로 꺾이던 그 좀비 역할 대단합니다. 요게 댄서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안무가. 예. 실제로 이 좀비 역할을 맡은 배우분들이 거의 짧으면 2개월, 길면 반년 가량 트레이닝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때 이 액션 스쿨 트레이닝뿐 받는 게 아니고 안무가한테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진짜 기괴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나 이거를 막 팝핑의 고수들, 비보이들, 안무가들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전역 군인. 또 제가 대전에서 또 군생활 해가지고 예, 대전역 뭐 자주 갔습니다. 예. 보시면은 실제 그 대전역 그 분위기랑 같나요?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예. 촬영 장소도 다 다른 데잖아요. 그렇죠. 예. 삽교역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장난감 기차님께서 마동석 배우의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대사가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이 장면에서만큼은 히어로물이었습니다. 올 필승 코리아 배소리는 좀 깼지만요. 야, 사실 그 이 터널스로 연결되는 것이 이 영화래요. 해외에서 그 마동석 배우에게 러브콜이 확 늘어난 게 이 부산행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부산행을 보고 저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러브콜이 엄청 온 거예요. 거의 다 스케줄 때문에 못하다가 딱 오케이를 한 게 이터널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블로 넘어가는 교두보가 돼준 영화다라는 말도 있죠.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다음에 이터널스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터널스네요. 야, 이 터널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참신한 견해네요. 마동석 배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슈퍼히어로 급으로 확 떠오른 게 사실 이때죠. 부산행 다음이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거 그 마동석이랑 정유미 배우 부부의 설정이 있어요. 소설판에는 나오지만 영화에 나오지 않는. 예. 그거 지금 말씀드려요. 뭐예요? 원래 격투기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설정이거든요. 마동석 배우가 체대 출신이고 그러다 이제 복학해서 아내를 만난 건데 받아보고 싶다고 아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태교 여행을 가던 중이란 설정이에요. 이게.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말이죠. 그렇죠. 예. 세계관이 굉장히 또 디테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영화 부산행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행은 저도 한 대여섯 번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또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예, 발췌해서 보기도 하고. 일단 영화가 워낙 잘 만들어져가지고. 웰메이드죠 정말. 예. 딱 이렇게 그 팀업을 해서 차량 몇 칸에서 몇 칸까지 이동한다. 예. 이런 플롯 너무 깔끔하고 되게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자 이렇게 다 자기 방식으로 무장해서. 저는 이상하게 공유 씨의 초반 연기도 굉장히 좋아요. 일상 연기 막 그 펀드 매니저 그 햄버거 이렇게 앞에 놓고 햄버거 앞에 놓고 왜 안 먹지? 그래서 전화 받다가 약간 입맛 떨어져가지고 휴지통에다 확 버려버리잖아요. 그 보면은 그거 다 먹은 건데요? 아닌가요? 아깝다. 아닌가? 아니 다 먹은 걸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은 걸 거예요. 상무님 우리가 던지면 다 휴지됩니다. 그런 거. 그래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네, 왜 안 먹지? 예, 그리고 공유 씨가 이제 폰을 네. 이렇게 양복 주머니 안주머니에서 살짝 꺼내가지고 네네. 이렇게 똑똑똑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기차에 네. 앉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화 받고. 네. 그런데 얼굴이 어찌나 작은지 폰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얼굴 연락을 덮어버리죠. 아니 저 폰 뭔데 저렇게 크지 하고 검색해 봤더니 그냥 내가 쓰는 폰. 네, 그냥 누구나 쓰는 폰이더라고요. 사실 되게 맛있는 장면이요. 맛깔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묘한 그 K 심파라고 하기에는 네.
진짜 감동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봅니다. 그 마동석 배우가 맨손으로 좀비 때려잡는 시퀀스들은 하나같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천장에 이제 어디죠? 이 천장에 패대기 치고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좀비물이 아니라 그 인간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좀비들이 마동석으로부터 도망가서 부산 가는 얘기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죠. 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부산행 명장면 토크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다림님께서요. 김의성이 문을 안 열어준 바람에 마동석과 예수정 배우가 죽잖아요. 화가 난 공유가 김의성을 때리자 김의성이 이세땡 감염됐어! 라고 외치는데요. 최고의 악역의 최고의 명대사라고 감히 꼽아봅니다. 근데 요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당시 김의성 배우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다. 사리에 맞다. 공기 분말 감염, 비말 감염이 아닐 거라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이미 안전했던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게 맞다. 이런 또 역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김우성 배우였던 그렇죠. 이 당시 그거 명치를 엄청 세게 때리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사실 그렇긴 하죠. 예. 이 형 살쪘어라고 하시는 분. 제 평가가 좀 됐었고 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에이스였다. 네, 그죠. 예. 너무 악당으로 보였죠. 예. 김의인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때 그 얄미운 캐릭터. 네. 에다가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의 그 친일팔 캐릭터. 그렇죠. 잘하세요. 매국노 캐릭터. 참 그런 걸 잘하셔요. 진짜 이 투탑이겠죠. 그러니까요. 예. 실제 배우님은 그렇게 정의로우신 분인데. 예. 네. 다음은요. 자, 문라이트님께서요. 좀비를 막다가 마동석 배우가 물리고 윤서연 우리 딸 이름 서연이야 알았지? 하고는 좀비로 변하면서까지 좀비를 막는 모습 죽을 때도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 장면은 왠지 마동석은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마동석이 패배하는 영화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그 범죄와의 전쟁. 맞나요? 범죄와의 전생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범죄 그 있잖아요. 내가 늘 서장이랑 범죄와의 전쟁. 예,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나이트에서 호신술 배운 예. 그 어떤 짭소방차 때문에 그죠. 아무튼간에 요 원래 시나리오 설정에서는요. 마동석이 맡은 이 역이 좀비로 등장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원래. 최강 좀비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기차 차량 바깥쪽에 마동석 좀비가 있고 그 안쪽에 이 안에 정유미 배우가 있고 서로 마주보는 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동석 배우가 들어오면서 바꾼 거죠. 바꿔가지고 우리 파티원 최강 딜러로 딱 박은 거죠. 좀비와 마동석은 만나고 싶지 않네요.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다는 거. 끝판왕. 밸런스 패치가 필요합니다. 예. 아무튼 그 진짜 처절한 K 심파의 정점. 그렇습니다. 마동석 배우가 계속 이제 그 팔뚝으로 막으면서 공유 씨한테 이제 정유미 씨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죠. 빨리 가. 힘 빠진다. 야, 마동석이 힘 빠진다라는 말을 하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마동석 배우의 최대 명대사 저 계속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였어요.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야. 저는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다음은 87.08.28님께서 이거 87년 8월 28일인가요? 마동석이 좀비면 천안 아산행으로 끝난다. 단편 25분 컷인가요? 단편 영화 되죠. 단편 예. 영화. 네. 마지막에 좀비들이 열차 끝에 줄줄이 매달리는 장면 진짜 소름 돋게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그 군중 좀비를 어떻게 만든 건지 연출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사실 이거 원래 시나리오 없었습니다. 그래요? 시나리오 없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연상호 감독님이 순간적으로 요런 장면이 좀 있으면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닥에다가 커다란 널빤지를 놓고요. 그 위에 인형들을 쫙 깔고 좀비 역할 연기자는 그 위에 올라탄 그런 식으로 구성한 장면이었어요. 이 카메라 워크도 너무 좋았고. 그죠. 예. 사실 스펙타클은 이 장면이 제일 컸어요. 쫙 끌려 올라갈 때 이게 예고에 나올 때도 전혀 촌스러운 느낌이 없어서 K 좀비가 이렇게 멋있어 이러면서. 사실 월드워 제트 때 봤던 그 마구 몰려오는 그 벌떼 같은 모습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는 시퀀스였기 때문에 굉장했죠.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요. 뭉개구름님께서요. 좀비에 물린 공유가 수환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회상하던 장면이 기억나요. 뇌에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넣은 거라는데 가쁜 CF 장면이 들어갔죠. 이 장면 약간 CF 느낌이 나지만
눈물도 납니다, 솔직히. 아 근데 너무 슬픈 연출이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좀 너무 그 관객들에게 잔인한 신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공유 배우를 아이를 수환이를 놔두고 여기서 그림자로 툭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예. 원래 이 그 공유 아이를 아들로 설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환 배우 그 최연소 여우 조연상 받았죠. 그 네. 김수환 배우를 보고 딸로 바꿨다는 말이 있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자 이거 말고도 명장면 보내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자 슬슬 이제는 저희가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감초 역할 월드컵을 가보겠습니다. 네. 자, 감초 역할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 노숙자 역의 최귀화 배우입니다. 내용은요. 출발하는 KTX에 무단 탑승해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걸리는 노숙자로 유일하게 좀비의 존재를 알고 탑승한 목격자. 민폐를 끼치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자신의 몸으로 좀비를 막아 희생도 하고 서구 일행을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이제 클리셰를 좀 벗어났죠. 찬성 의견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살고 싶은 건 다 똑같잖아요. 공유, 김의성, 최기화 등 여러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악이 아니라 살고 싶은 절실한 악이었죠. 이번은 뭐 범죄도시에서는 이제 항상 네. 마동석 배우한테 당하는 그죠. 동기 겸 약간 상사. 반장님으로 네. 나오긴 하지만 그 미생에서는 이렇게 그 장그래에게 이렇게 의해서 날개가 활짝 펴지는 상사로 나오고 여기 많이 나오십니다. 반대 의견은요. 좀비를 피해 숨어 있다가 캔을 밟았을 때는 정말 민폐의 갑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때 죽이지 왜 애꿎은 마동석을 죽였을까요? 이 노숙자 역할이 처음 등장할 때 김의성 김의성 씨 그 역할이 이 노숙자를 보면서 공유 딸 서수환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사를 우리 주호민 작가님, 주펄 작가님이 쓰셨다고 합니다. 왜요? 몰라요 저도. 둘이 연결돼. 왜냐면 최규석 작가님을 통해서 이게 아는 사이일 거예요 서로 다. 야 정말 저희 회식 자리에서 소시오패스로 선정됐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소패에게 딱 어울리는 대사네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메소드다. 실제로 이 최기화 배우는 이 노숙자 역할을 하려고 서울역에서 실제 노숙 체험을 야 해버리셨어요. 막 나 이게 노숙자 아닌데 여기서 숨어 껴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좀 불쾌감을 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누구도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만큼 미화감이 없었다.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자 부산항에서 빠지면 섭섭한 최고의 감초 역할 한 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네. 자 4명 중에 일단 한 명 소개했고 네. 다음요. 후보 2번입니다. 인길역 예수정 배우님이시죠. 동생 종길과 함께 KTX에 탑승한 정많은 할머니로 주인공들 사이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나중에는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물려서 감염됩니다. 나중에 생존 칸에 있던 동생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대분노하여 좀비가 된 언니 쪽의 문을 열어버려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죠. 찬성 의견은요. 정유미와 더불어서 열차 내에서 따뜻한 사람 중 한 분이었습니다. 삭막한 영화에 이런 배역이 있어야 관객도 숨통이 트이죠. 인길역의 죽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기들만 살려고 공유 일행을 내쫓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전 만족합니다. 그걸로 됐어요. 반대 의견은요. 인길의 동생 말대로 종길이죠. 말대로 이렇게 갈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 싶은 역이잖아요. 주인공들한테 뭐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요. 좀비가 됐는데 너무 힘없는 좀비였어요. 동생은 너무 젊은 할머니였고 할머니 두 분은 좀 안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네네. 동생이 너무 뭔가 그 너무 젊은 할머니 느낌이었다. 그죠.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가장 뭔가 뭉클했던 장면이 이 예수정 배우의 그 느낌. 특히 좀비가 되고 나서도 폭력성을 보이지 않는 연기를 하는 유일한 좀비예요. 좀비가 돼서도 뭔가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측은하게 보고 그냥 있고. 뭐 피도 그냥 먹을까 말까.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동생 입장에서는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언니가 좀비가 돼서까지 그런데 이 반대편에는 인간 놈들을 보니까 환멸인 거죠. 다 환멸. 쓸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러다 다 죽자 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원래 설정이 뭐냐면 한국 전쟁 때 고아가 된 자매란 설정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이 동생 종기를 한국 전쟁 때부터 쭉 챙기면서 평생을 살아온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설판에 나오는 뒷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 인길력, 네. 이 할머니 좀비가 이게 생을 쉽게 좀 뭔가 그렇게 막 엄청 부여잡는 타입은 모습도 아니고. 그죠. 예. 이제 뭐 따뜻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우리 윗세대의 그 어머니 할머니들을
중에서 이런 캐릭터 꼭 있으시잖아요. 희생만한 예. 처연한 느낌. 그렇습니다. 마음 좀 울리죠 확실히. 그렇죠. 영화 최초 식욕 없는 좀비. 짧은 출연도 연기력 빛나는 배우였다. 워낙 이분 연기 잘하시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올 때도 동생이 막 주도했겠죠. 그렇죠. 네. 저는 비밀의 숲에서 이분 처음 나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또 이제 그 피해자의 엄마로 나오는데 너무 그렇죠. 좋았어요. 연기 너무 잘하세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고. 쉽다. 다음 감초 역할. 자 3번입니다. 후보 3번 기장 역의 정석용 배우입니다. 내용은요. 아수라장인 상황 속에서도 승객들을 위해서 차분히 안내 방송을 하고 생존자들을 다른 열차로 옮겨 탈 수 있게 노력한 대인배 중 한 명입니다. 마지막 안내 방송의 명대사죠. 부디 생존자분들은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딱 멋있게 하잖아요. 찬성 의견은요.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노력하잖아요. 혼자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내 방송도 하고요. 기장 덕분에 주인공들이 산 거라고 봐야죠. 반대 의견은요. 영화가 열차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 열차를 운행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어쨌든 가장 안전한 기장석에 혼자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김의성에게 이용당해서 죽는 게 다 아닙니까? 약간 이 반대 의견 쓰신 분 남춘님인가요? 너무 이렇게 공감력 없는. 그러게요. 지금 남춘님 듣고 계시다 보내셨나요? 채팅창에 짠용이 형 부자 역할을 하는 거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게, 항상 한 번도 서민 역으로 나오시죠. 한 번도 그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분이 코레일 기관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셨거든요. 이거 찍으시려고. 야. 그래서 한국에 KTX 명예기장 1호예요. 어허. 제 1호 명예기장이 정석용 배우님이세요. 왜냐면 이때 너무 기장 이미지를 좋게 연기를 해줘가지고 KTX 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역을 너무나 네. 그럴싸하게 소화하셨고. 왜냐면 겁은 나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자기 의무는 하잖아요. 예, 자기 의무를 딱 담백하게 하시고 행운을 빕니다라는 말은 조금 감정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말 대사를 아주 적당하게 소화하셨어요. 맞아요. 덤덤하면서도 연기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딱 한마디 추가한 그거. 너무나 프로답고 기장다웠고. 근데 마지막에 김의성 배우가 내쳤을 때 너무 이렇게 너무 순식간에 그냥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게 김희성 배우의 악역 그 모습을 드러내는 활용 점령 중에 예. 하나 아닙니까? 정말 점 하나 찍어서 악마가 되는 떠질 순간. 정도로. 아무튼 훌륭한 배우십니다. 예. 다음요. 자 마지막 후보 감초 역할 4번입니다. 안소희 배우가 한 진희 역입니다. 내용은요. 신년고등학교의 야구부의 응원단장으로 야구부 민영국 최우식 배우죠. 대놓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당찬 여고생입니다. 야구부 친구들을 비롯한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대피시키려고 하다가 김의성 배우 용석과 대립하기도 합니다. 찬성 의견은요. 친구들은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남은 어른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타인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감정 소모가 심했는데 그래도 풋풋한 진희 영국의 로맨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낮춘 것 같아요. 여자 캐릭터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뭐야? 등등의 찬성 의견이 있었고요. 예. 베트남네요. 찬성 의견은요. 반대 의견은요. 결국 최우식한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도움 받기만 하다가 공멸하는 캐릭터 아닙니까? 답답한 캐릭터라서 없어도 내용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상호비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이 안소희 배우의 연기를 극찬하셨다.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예. 너무 잘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연기 잘했죠 진짜. 잘했죠. 예. 딱 거기에 어울리는 스타일이었고. 딱 그냥 고등학교 야구부 응원단장 뭐 이런 당찬 느낌 딱. 일단 조금 민폐 캐릭이라고는 봐야 되나요? 살짝 뭐 워낙 이 영화 안에는 노숙자도 임산부도 보통 민폐 캐릭터로 나오는 분들이 민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 진희 역이 민폐 느낌으로 몰리는 게 좀 있는데 예. 이 정도면 그래도 민폐라고 할 만큼 발목을 잡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기 역할 다 합니다. 네. 김의성 배우가 내쳐가지고 부르잖아요. 약간 시리얼 킬러인데요, 김의성 배우가. 진짜. 몇 명이야. 주연 2명을 보내버립니다. 예. 빌런을 몰빵해줘가지고. 사실은 마동석 배우가 죽은 것도 김의성 탓이라고 하면은 예. 주인공 파티원 중에 메인 캐 3명을 다 오픈해버렸어요. 딜러, 뭐 서포터, 힐러를 다 보냈어요. 한 명이. 굉장하죠. 예. 자 그러면 감초 역할 네. 빠지면 섭섭한 네. 4명 중에 누구를 최고의 감초 역할이라고 뽑을 수 있을까요? 대장님은 마음이 확 가는 여기가 누군가요? 이분의 중에서. 저는 예수정 배우.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는 게 네네. 공유 씨가 이제
그 친엄마한테 되게 쌀쌀맞게 굴잖아요. 그죠. 초반에 네. 이제 이혼한 설정인데 그죠. 이제 엄마는 이제 약간 다시 해봐라. 이혼한 아들 집에 와가지고 딸. 집 봐주고 막 이러면서 그죠. 부산 가면은 그거 좀 다시 나영. 한번 잘해봐라 이게 나영이랑. 사실 공유 씨 이혼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알아서 할게요. 너무 짜증나. 불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진짜. 알아서 할게요. 제일 이거잖아요. 많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냥 이제 새벽에 뭐 대충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가 갑자기 오잖아요. 그 전화. 전화가 오죠. 이거 왜 이러니? 뭐 이러면서. 네, 거기서 네. 우리 내 서구 내 새끼 막 이러면서 네. 얘기하는데 점점점 이게 그렇죠. 그때 굉장히 또 울컥하죠. 거기서 또 그 K 뭐 심파라고 하기에는 K 모정. 네, 그 그죠. 느낌. 이게 외국 좀비물 보시는 외국 감독 관객들한테 되게 신기했나 봐요. 거기서 계속 그런 걸 넣어주니까 촘촘하게 넣어주니까 신기했나 봐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단짠단짠이잖아요. 좀비 때문에 눈이 막 힘든데 갑자기 막 감정이 확 와. 또 힘들다가 또 확 와.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냉탕온탕이거든요. 이게 좀 인기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인길역의 예수정 배우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하죠. 야, 사실 뭐 쟁쟁한 배우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나오셨어요. 최기화 배우, 뭐 안소희 배우, 정석용 배우 다 훌륭하시죠. 전체적으로도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뭔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렇죠. 예. 이 작은 할머니가 조금 뭔가 젊어 보이셨다는 그 콤비에서의 단점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그렇죠. 약간 안영민님 얼굴도 살짝 있거든요. 특정 스틸을 보면은 그만큼 연령대가 할머니로는 안 보인다. 근데 그 작은 할머니 역을 해야 되는 그 배우가 뭔가 이제 자기는 되게 이기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언니한테는 그걸 보이기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언니는 다 희생하니까. 그 설정상 언니가 원래 나이보다 많이 늙었다는 게 좀 있어요. 너무 희생해서 키워가지고. 네, 6.25 때부터. 동생은 또 동안이고. 그렇죠. 그럼 디테일을 살린 거네. 훌륭한 캐스팅입니다 아주. 그렇군요. 채팅창에 엄마 미안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할머니들 너무 좋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최고의 감초 역할 인길역의 예수정 배우를 선정했습니다. 채팅창에 김수미 배우는 어렸을 때도 할머니 역할을 했었다. 그렇죠. 그죠. 옛날엔 또 그랬죠. 맞아요. 자, 연태일 또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배성재 10 오늘은 찐에타운 영화 부산행 토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연님이 보내셨던 명장면을 얘기를 못한 게 아쉽네요. 그게 뭐였죠? 맨 마지막에 정유미 씨랑 그 수환 둘이 맞아요. 이제 터널로 깜깜하게 이제 걸어 나오는데 군인들이 사살하려고 사살하라. 오바. 하잖아요. 그죠. 쏠까봐. 헤드샷 조준을 하고 있죠 또. 이게 영화가 어디까지 왜냐면 공유가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까지 다 죽이지? 그래가지고 꿈도 희망도 없다 정말 이러고 있었는데 알로하 오해를 부르죠. 그래서 거기서 너무 긴장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이 독자 우리들을 이렇게 쥐락벼락하는 감독의 연출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산행 토크를 해봤는데 명장면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영화는 쇼생크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영화는 라디오스타 한국 영화 해볼 거니까 훌륭하죠. 두 영화에 대한 공지가 주말 동안 텐스타그램과 목요일 게시판에 공지 올릴 테니까 댓글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부산행에 대한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행 한 줄 평. 좀비라는 레시피는 외국산이지만 맛집은 역시 한국이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이번엔 먹방 씬이 없어가지고 조금 힘이 들었어요. 사람만 먹히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먹방 많은 영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종호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